네,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제가 CS 괴로우시죠, 여러분? 저도 해외 구매 대행할 때 무수히 많은 CS를 접하고 지금도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매 대행할 때는 물건 파손은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올렸기 때문에 정말 기상천외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실제로 뭐 피해 보상금을 달라는 것도 있었고, 뭐 두드러기가 났다는 분도 계셨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CS를 응대할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게 사업적으로 마진율을 크게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어왔었던 CS 중에서 가장 처치하기 곤란했었던 CS 탑3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놓쳤었던 최악의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해외 구매 대행할 때 CS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탑3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위는 바로 파손이에요. 일단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일단 파손은 2위랑 1위에 비하면 솔직히 애교예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볼 때 파손은 해결이 다소 간단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책임의 주체자가 명확한 편이거든요. 일단 고객 잘못은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은 이게 국내 운송사 쪽의 잘못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드 CS 나갈 때부터 박살이 나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같이 많지 않아요. 박살이 되고 나서 나가면은 좀 웃기잖아요. 엿 먹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님께 물건값을 환불해드리고 물류보험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택배사마다 각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고요. 고객님께 영상이나 사진을 받으신 다음에 문제 해결을 진행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탑3로 뽑았냐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큰 무비일 경우에는 이게 손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총경리 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독 잘 박살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알루미늄이나 뭐 철 같은 거는 찌그러지기가 되게 쉬워요. 라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름에 쉬는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눌렀을 때 찌부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도 찌그러지기 쉬운 것들이라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장 처치하기가 곤란하면서도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제가 랭킹에 포함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탑2는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금 요청이에요. 이거는 좀 솔직히 복잡해요.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구매 대행은 한 7일에서 한 15일 정도 걸리죠. 근데 중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이게 잘못 오게 되면 그 중국에 그 재발송된 상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플러스 4일은 되거든요. 근데 해외 배송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12일에서 20일 사이로 배송 기간이 확 늘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큰 거냐면,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7월 7일인데 지금 출발하면 이게 7월 말에 받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확 오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도착했는데 찌그러졌거나 혹은 뭐 재발송된 것도 하자가 있거나 하면은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린 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소보원에 신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편이라서 기억에 남는 CS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반품만 하자니 뭔가 큰 일을 저지르실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걸 돈으로 해결했고요. 정말로 저는 돈을 드렸어요. 그 고객님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탑1을 소개한 다음에 제 실수를 언급해 드리면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탑1은 실제로 피해를 본 경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게는 뭐 두드러기라거나, 예를 들면 뭐 사용했더니 이게 뭐 재료가 박살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탑1이냐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실제로 뭐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유형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경험이 없을 때 접하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게 CS라기엔 좀 그런데 1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재권 연락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탑1으로 이제 넣을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자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많았어요. 문자 오면은 절대로 답변하지 말라고, 쌩까시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고요.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제가 생각하는 처치가 곤란한 CS 탑3예요. 나머지는 막 그렇게까지 인상이 깊진 않고요. 그러면 이런 CS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랑 실제로 제가 놓쳤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했었던 최악의 습관은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나머지 처음부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회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저는 돈을 들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문자가 많이 안 남아있는데, 반품 신청이 오자마자 바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 고객님이 선물을 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기프티콘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주는 금액대가 저는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벤버랭킨하는 사람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지체 없이 투입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물어줄 때 기본이 20%는 됐었어요. 제 기억에는 50%도 됐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여러분 행사 같은 거 가보시면 20% 세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나머지 금액들을 말도 안 되게 크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둘씩 쌓이니까 점점 거지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객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고 빠르게 종결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상하는 이상의 금액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이 역마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썼어야 되냐라는 말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되 제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만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거 하나는 갖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무슨 뜬구를 잡는 소리냐 라고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냈던 이런 문자들 보면 이런 부호부터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딱 봐도 초짜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상 고객은 대체로 주인장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했을 때 고객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은 되게 기가 세시잖아요. 말도 빠르실 뿐더러. 그리고 뭔가 실제로 제가 피해를 준 것 같기도 했었어요. 소보원에 신고한다거나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뭐 어디에 올리겠다거나 뭐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수그러들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내 범위 내에서 생긴 문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드려야 되는데, 내 범위를 넘어간 문제면 자를 거는 잘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돈을 들었었어요. 워낙 극성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차단을 안 하는 편인데 너무 화가 나서 그 고객님을 저는 차단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드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을 다시 만나면 돈 안 들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반품해드렸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일단 우리 실수라고 하기에는 뭐 통과는 우리가 뭐 제어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건을 우리가 늦게 보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예상 도착일인 거지 우리가 도착을 시키겠다고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호언장담했다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제 지재권 연락이 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일단은 응답을 하겠냐라는 말이 있을 건데, 요즘에는 그 쌩까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 문자 오면은.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유튜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요. 저라면 응답할 것 같아요. 다 내렸고 실제로 판매량은 없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내일 날 박는 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니 뭐 판매량 같은 거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라고 하시면은, 근데 저도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판매량 같은 거는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보통 쉽게 그걸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을 어긴 건 어쨌거나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책임감은 그 문자 통보에 대한 답변 정도가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드린 거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저는 할 도리는 다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걸리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이제 가장 많이 어겼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어겼던 사람이 당신이라고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한두 건이면 제 기억에는 40건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브랜드의 상표권을 어겼던 사례가 그쯤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너 이 정도를 많이 어긴 건 네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그대로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저렇게 해서 그 이후로 문제가 된 적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대응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재권 관련해서는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분의 조언을 들으시길 전 추천드리고, 내가 이걸 생각해봤는데 뭐 너한테 피해보상금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말 싸게 뭐 5만원 10만원이라면 그래요 하고 이제 드릴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글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실제로 피해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경중에 따라 당연히 다른데요. 저라면 안 합니다. 이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일단 물건은 당연히 반품 조치 해드리는 게 맞고요. 왜냐면 물건이 불량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그거는 반품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 지으면 되고요. 만약에 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책임의 범위 넘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구매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개해드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끊을 거는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 탑3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사실 조금 뜬구름없잖아요. 자신감이라는 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CS는 정말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자신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안 해줘도 되는데 그 기세에 눌려서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고객한테 보고하겠다는 표현도 썼었어요. 고객이 산 거는 아니잖아요. 혹은 제가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해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겪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습관은 정말 좋지 않았었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라면 뭐 물건값에 5%? 10% 내외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처럼 20%, 50% 이렇게 때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10% 내외로만 그거를 해결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게 물론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표로서의 판단은 전 최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시작하셨겠죠? 그렇다면 대표로서의 입장을 우선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그렇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고요. 구매 대행하면서 막 이 정도로까지 큰일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발생하잖아요. 물건 반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가 또 영상 찍어서,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 확인해 주시면 CS를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